안녕하세요. 부부구조대 조옥형 박사입니다. 오늘은 부부대화에서 왜 공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화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사실대화랑 정서대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대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해를 시키면은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 감정과 생각이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를 시키려고 사실대화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당신이 이제 그날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너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냐, 이렇게 이제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건 이제 추상대화입니다. 추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냐, 이건 이제 추상어를 사용한 추상대화인데, 이때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또 이야기를 하는구나.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 그때 왜 그랬냐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 남편이 아내를 공감하지 못하는 맥락도 있는데, 공감 이전에 이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해를 하면 저런 생각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대화가 대부분 사실적 대화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추상 대화를 하냐? 여성들은 주로 안 그렇습니다. 여성들도 남편이 이야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남편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공감해 줘야 돼요. 물론 당신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기가 달라졌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내는 공감을 원하는데, 그럼 공감적인 반응을 남편에게 잘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엇이냐? 사실대화와 정서대화에 있어서 과연 아내는 잘하고 있느냐? 보통 아내들은 자기의 감정을 더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지 남편의 말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은 큰 비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 부분에서 아내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상대화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데 막연할 수도 있는데, 추상어가 들어가면 추상대화예요. 추상어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 같은 거죠. 내가 너무 서운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굉장히 좀 슬퍼지고 화가 올라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이제 남성분들도 추상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추상어, 형용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달이 아내한테 잘 안 될 뿐인데 남편의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감정을 위로받고 싶어하는 추상적 대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을 할 때 형용사나 감정의 언어로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여성들이 물어봐야 돼요. 여보, 지금 당신은 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게 어떤 건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남편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몰라 하는 거예요, 아내분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감정을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 대화의 그 화법, 사실화법, 정서화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화법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섞어서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적엔 분명히 섞어야 돼요. 주어는 무조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할 적에 당신이 그런 뜻이 아닌 거를 내가 분명히 이해가 되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내 마음에서는 이렇게 들린다, 그게 아마 내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도움을 준다는 거는 뭐냐면, 가급적이면 당신이 어제 얘기했던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혹은 갈등이 일어난 후에 두 분이서 나누는 화법에서 쓰는 건데, 그럴 적에는 보통 이제 정서화법을 많이 쓰게 되죠. 사실화법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게 섞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하게 나눠질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정서대화는 형용사, 추상적인 어떤 단어,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감정을 나누고자 하는, 감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화라는 겁니다.
그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라고 물어봐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무슨 대화예요? 표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니까 사실 대화 같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정서 대화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지금 신경이 많이 쓰여 걱정이 돼.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해?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정서 대화예요. 그럼 남편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정서가 다치는 거예요. 상처받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이거는 분명히 사실 대화가 아니고 정서 대화이기 때문에 남편분들이 여보 신경 써줘서 고맙다. 근데 지금은 사실 당신 때문은 아니야. 회사의 일 때문인데 그냥 혼자 있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당신이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 얘기 잘 못한다. 아니요. 저도 못하고 다들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전달.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달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 그 다음 나의 상태, 내가 원하는 것, 요구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듣기도 배워야 되고 말하기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워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자동적으로 잘 될 때까지는 시간은 좀 걸려요. 실패를 할 수 있고 중간에 오르락내리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편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누가? 나 자신이 편안하면 상대도 편안해요. 나만 편안한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화와 정서 대화 둘로 나눠져 있고 대부분이 정서 대화이고 일상에서 지나가는 것들은 사실 대화가 많다. 여보 뭐 어딨어? 이거 그거? 거기 있어. 사실 대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 대화와 정서 대화가 나눠져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요. 지금 여보 감정에 대한 얘기야? 아니면 뭐 생각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잘 구분이 안 돼.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면 왜 답이 나오냐? 말한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대화로 나눠져 있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억을 하시면서 그 대화가 정서 대화가 주로 많다. 그리고 여성들만 정서 대화를 하는 건 아니다. 남성들도 하지만 남편도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 형용사라든지 뭐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선택을 잘 못해서 그렇지 어떤 걸 골라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전달해 줘야 되는데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정서 대화가 굉장히 많죠. 남편들도 정서적인 부분을 느끼고 감정이 있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그 여성으로 치면 애정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나도 공감이 제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남편이 공감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화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연습하는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시면 저와 또 함께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연습하면 잘할 수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